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 미국의 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6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826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수는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1일 사망자 수는 520명이 나왔네요. 지금 현재 미국의 10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신기록을 지속해서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10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집계된 걸로 해서, 다시 말해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에 조금씩 더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말들을 믿는 사람들이 16%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말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이것은 거짓이다, 거짓이 많이 섞여 있고 과장이 많이 돼 있다 라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있는 모더나 제약회사에서 아마도 자신들은 12월 달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간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잘 나오면은 12월 달에 빨리 신청을 할 수 있고, 결과가 나쁘면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을 때 뉴욕주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 산하에 있는 FDA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승인을 하게 된다면은 자신들은 믿을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다시 그 안전성을 검증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뉴욕에 이어서 캘리포니아도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승인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도 자체적으로 따로 전문가를 사용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을 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뉴스에서는 미국이 올해 사망자 수가 미국 평균에 비해서 30만 명 정도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22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 수 아니더라도 8만 명이나 지금 더 사망자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도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사망자 수가 평균에 비해서 30만 명이나 더 나왔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수 22만 명을 빼더라도 8만 명이나 더 사망한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당연히 연관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한테도 좋은 거고, 그리고 사회한테도 좋은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소셜 디스텐싱 꼭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웬만하면은 모임에 나가지 않기,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 CDC에서 또다시 새로운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미국 사람들은 꼭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강력히 권장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그냥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미국은 아직까지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의무화는 없고,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을 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급등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의 입원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ICU 유닛, 중환자실이 계속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중환자실이 부족함에 따라서 위스콘신 주 어느 한 외곽 지역에 어느 한 박람회장에 야전 병원이 세워졌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전역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입원자 수 또한 계속 늘기 때문에 또다시 야전 병원 같은 게 지금 세워지고 있다고 그런 미국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거예요. 방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캔사스에 있는 어느 한 요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6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네요. 그리고 어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심장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완치가 되더라도 폐질환, 심장질환, 뇌질환 여기저기 엄청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같이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최고의 선택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거죠. 방역 열심히 해주세요. 네, WHO는 유럽하고 미국에 한국이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는 것도 의무화된 곳이 굉장히 많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확진자를 추적을 해가지고 방역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도 더 많이 찾아내가지고 격리도 하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스크 의무화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것 때문에 WHO는 유럽이나 미국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좀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밝혔네요. 유럽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국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수가 예전보다 3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금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체코 리퍼블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를 다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어제는 16,000명을 넘어섰어요. 이것은 또 다른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신기록을 내놓고 있네요. 분명히 러시아는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가장 먼저 내놓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지속적으로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남미에서는 각종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예전에 유튜브 브이로그 했을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저것에 대한 시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다시피 사람들이 집에만 많이 갇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에서는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또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만간 중남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재확산이 가속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네요. 네, 아르헨티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00만 명을 어저께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5번째라고 하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5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도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인도는 3개월 만에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5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인도는 지속적으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수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22일 날 미국의 대선 TV 토론회가 마지막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마지막으로 TV에서 토론회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TV 토론회 때는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각자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이크가 이번에는 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첫 번째 대선 토론회 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눈살을 많이 찌푸렸었죠. 이번 대선 토론회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는 이것을 두고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반발을 하죠? 당연히 가장 베이스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룰입니다. 대선 토론회 때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2분 동안 상대방이 발언을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할 것, 그것이 가장 기본된 룰입니다. 하지만 반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자신은 룰을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요번에는 좀 끼어들기 신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팍스 뉴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퍼진 그 컴퓨터를 수리한 영수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영수증에는 선명하게 헌터의 사인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미 대선 승부처인 플로리다에서 어저께 19일부터 사전 투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전 투표 열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을 서가지고 사전 투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 전역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흑인 유권자들은 사전 투표장에 줄을 서서 모두 투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전역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사전 투표율이 3천만 명이나 지금 현재 사전 투표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수라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다가올수록 자신이 좀 초조해졌는지 좀 막말 섞인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멍청이, 뭐 디자스터, 뭐 재앙, 뭐 그런 막말을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막 하고 있다는 지금 그런 뉴스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올해 2020년도 대선에서 지면은 2024년에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 지더라도 다음 선거에 또 나올 것이라고 하네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까지 선거인단 확보가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많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지금까지 2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12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한 상태라고 하네요. 이제 경합주들에서 판가름이 날 텐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언론사들에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그런 낙관론을 많이 기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번 대선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힐러리 대통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뒤집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었죠. 요번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그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을 해서 투표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막판 뒤집기도 가능을 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 캠프는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네요. 네, 올해 땡스기빙에는 칠면조가 많이 팔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칠면조 농장이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은 그 커다란 칠면조를 일부러 요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소규모로 포장된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도 층간소음으로 이렇게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어느 한 남성이 층간소음 때문에 30대 부부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 이 30대 부부가 또 파티를 했는데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남성이 30대 부부를 한 명은 총으로 쏴서 죽이고 한 명은 목 졸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층간소음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좀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사회가 좀 돼야지 층간소음자도 문제고 너무 과민해서 반응하는 그런 사람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느무신이랑 펠로시가 미국 경기 부양책 협상을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띵파크들, 놀이동산들의 리오픈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오늘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조만간 띵파크이 리오픈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망성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AP통신 취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말해왔던 미국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뭐 안티파나 극좌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하지만 AP통신의 취재 결과 시위장에서 체포된 모든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극좌파들의 사람들은 거의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극좌파나 안티파 그런 것은 좀 더 음모론에 가까운 거죠. 그럼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현재 상승세에 있습니다. 미국의 2차 경기 부양책 스티뮬러스가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골드만삭스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이길 경우에 미국의 2차 경기 부양책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부양책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라고 해요. 이 2조 5천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 백악관이 내놓은 1조 8천억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검색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에 타사 앱을 설치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반독점으로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미국 9월달 신규 주택 착공이 1.9%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5.2%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이것은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부동산은 계속해서 핫하네요. 이렇게 주택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피해서 인구 밀도가 낮은 곳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난 까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지금 자택근무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이 자택근무가 늘어난 것에 따라서 이제 로지텍이라고 컴퓨터 주변 기기들을 파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로지텍의 주가가 급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판매 수 또한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 패턴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소비가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90% 상승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이런 것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변화를 하던가 아니면은 죽던가. 이것 때문에 지금 월마트 경우에는 틱톡을 지금 붙잡고 지금 가고 있고요. 디즈니사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 같이 스트리밍 시장에 지금 올인을 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S&P 500이 앞으로 10% 이상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비이상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 경제는 계속 낮으니까 이것은 언제고 조정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오게 되면은 미국의 주가가 이제 좀 더 조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리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비율이 31%가 된다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기차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폭등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GM에서는 전기차 생산 확대 및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에 전기차 허머 SUV 트럭에 대한 발표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GM도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만들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 GM도 전기차를 내놓고 다른 수많은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를 내놓게 된다면은 자동차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자율주행도 더 빨리 오겠죠. 빨리 자율주행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율주행이 오게 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이 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그런 방향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그냥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은 무인 택시가 자신의 집까지 정해진 시간에 바로 올 수 있고 그것을 타고 돌아다니는, 그것이 바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로봇 택시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플러스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보급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부동산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으면은 굳이 도시에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그냥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도시에 살지 않아도 편하게 어디든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이 자율주행으로 인해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이것에 가장 큰 공을 쌓은 사람은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를 이렇게 급격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면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전기차 붐이 지금같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테슬라 자동차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바보같이 테슬라 자동차의 주식을 팔았죠. 너무 일찍 팔았어요. 5대1로 변화를 했었으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었을 테슬라 자동차의 주식이 900주에 달했을 것입니다. 참 바보 같아요. 그 900주를 굉장히 쌌을 때 제가 팔아가지고
바보 같죠? 하지만 이 테슬라 자동차의 3분기 캘리포니아 등록 대수가 작년에 비해서 13% 감소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전기차 중에서는 테슬라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긴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약간 주춤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나사는 달에 4G 이동통신만 까는 것을 노키아 회사랑 손잡는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나사는 현재 2024년부터 우주인들을 달에 보내가지고 인간을 달에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2028년까지 인류를 달에 주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사가 지금 현재 손잡고 있는 회사들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랑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그 두 개의 로켓 회사들과 지금 손잡고 이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 2028년도에 달에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은 정말 미래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은 보석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석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부자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해서 그 여행 자금으로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사 모으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네요.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오던 말던 지금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자들은 지금 더 부자가 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좀 빨리 끝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